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지하철 접이식 좌석인데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좌석을 접어서 벽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좌석에 공간이 남게 되니까 거기에 유모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물품들을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컨셉을 개발한 산업 디자이너는 이게 좌석이라는 모습을 최대한 감추고 싶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좌석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분명 싸울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하죠. 사람이 4명 탈 수 있는 공간에 자전거 한 대 두는 건 아무래도 효율성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승객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고안한 방법이 좌석을 접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이질감이 없고 원래 그런 형태였을 것 같은 디자인이 되게끔 노력했다고 해요. 또 아래에는 자전거를 포함한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비효율적인 물건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디자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한국 지하철의 임산부석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임산부석도 임산부가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앉으면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핑크색 좌석으로 강조를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어찌됐든 지금 1년 동안 시험 운행 중이라는데 스위스라는 걸 생각하면 좀 납득이 되긴 하네요. 인구 밀도도 높지 않고 여행객들이 캐리어도 많이 들고 다니고 또 자전거도 많이 타는 문화니까요. 어쨌든 한국의 지옥철에는 절대 도입될 수 없는 디자인인 건 확실하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한국의 산업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AR 인터랙티브 차량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승객들이 움직이는 차량의 유리에 직접 증강현실 컨텐츠를 보여주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투명 디스플레이인 거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버스 투어나 기차 투어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장소가 생겼다. 그러면 이 투명 디스플레이에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띄워주고 더 관심이 생기면 그 창을 클릭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하네요. 또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해서 쳐다보고 있는 방향에 정보창들을 띄워준다고 합니다. 사실 버스 투어나 기차 투어 외에도 케이블카라든지 동물원, 수족관 같은 장소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컨셉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광고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사 입장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넓힐 수 있으니 이득이고 관광객 입장에서도 쉽게 여행지 정보를 볼 수 있으니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런 제품을 한국에서 개발했더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퀴가 달린 로봇 신발 문워커 X입니다.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착용하는 무빙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걸음걸이를 초당 100번이나 측정한다고 합니다. 각 신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착용자의 보행 속도나 주기에 맞춰서 바퀴가 굴러가는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네요. 또 바퀴를 움직이고 싶지 않으면 정지 모드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 모델인 문워커는 실외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매끄러운 바닥인 실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문워커 X 같은 경우엔 바퀴도 6개에서 10개로 더 많아졌고 매끄러운 바닥에서도 위험하지 않게 잘 굴러가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고 노동자들을 위한 신발이라는 컨셉을 제안하고 판매를 시작한 것 같은데 회사 측에 의하면 창고에서의 생산성을 2배나 높여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창고에서 일하시거나 실내에서 많이 걸어다니시는 관리직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1,400달러, 하나로 약 190만원인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값어치가 충분히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자전거 택배 차량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소 신박한 개념이죠. 유럽 도시들이 점점 자동 차량 트럭을 금지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한 배달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배송하는 물건의 수량이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개조해서 이렇게 화물을 배송하는 모빌리티가 유럽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런던에서 시범 운행 중이라고 하는데 기사님들 어그로가 너무 많이 끌릴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하네요. 한국 같은 경우엔 경사도 좀 많고 차도 많이 다녀서 도입이 힘들 것 같은데 유럽의 경우엔 대도시의 차량 통행도 많이 금지시키고 자전거 도로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고속도로 정비용 다리입니다. 고속도로에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차선을 폐쇄해야 하고 교통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 연방도로청은 특수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에 외주를 맡겨서 아스트라 브릿지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브릿지는 평소에는 모듈식으로 분리돼서 트럭에 적재된 채 이동되고 현장에 도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립돼서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고 노동자들이 도로를 재정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최대 100m
2m까지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급한 재정비 작업은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겠네요. 벌써 2년째 사용 중이라는데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실용적인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국에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일본 소방청에서 개발한 드래곤 소방호스입니다. 해외에서도 동양의 드래곤 이미지가 연상돼서 그런지 드래곤 소방관이라고 불리며 인기가 뜨겁습니다. 이 제품은 사람이 접근하기엔 너무 위험한 화재를 진압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로봇에는 조종 가능한 8개의 물 분출구가 있고 머리에는 열 부착 카메라가 있어 조종사가 화재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기술로는 지상 2m 상공에서 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안정적으로 떠 있어서 고정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물이 분출되는 압력을 이용해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고 방향도 조정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Y스튜디오의 코어 500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청정기입니다. 형님들 혹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청진기 대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걱정이 많은 편이어서 그런지 의사가 진짜 내 심박수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까?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줄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청진기가 자동으로 심박수를 측정해서 숫자를 표시해주고 또 여러 명의 의사가 그 심박수를 보고 분석해야 할 때는 무선으로 이런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객관적인 숫자로 자신의 몸 상태를 측정할 수 있으면 훨씬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형님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